첫 번째 괴담, 외할머니가 숨긴 저주. 오늘은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겪은 이야기인데, 내가 어릴 때 외갓집은 전라도 장성 쪽 시골 마을에 있었어. 산 하나를 끼고 논이 넓게 퍼진 곳인데, 지금은 다들 도시로 나가서 거의 다 빈집이야. 집이 10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. 우리 외할머니는 거기서 작은 신당 같은 걸 운영하셨는데, 정식 무당까지는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아픈 사람이나 집에 일이 있는 사람이 오면 굿을 해주셨어.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마당에 집단이랑 피 묻은 삼배천, 그리고 닭을 잡은 흔적 같은 게 있었거든. 어릴 땐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우리 할머니는 좀 무서운 사람이다,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. 그런데 내가 20살이 넘고 외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 신당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됐어. 할머니는 지금은 몸을 거의 못 쓰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, 문제는 그 신당 안을 정리하러 갔을 때 시작된 거야. 그날은 엄마랑 나랑 외삼촌까지 셋이서 외할머니 댁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어. 그리고 신당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창고 같은 건물이었는데, 외삼촌이 거기를 이제 열쇠를 따고 문을 열었거든. 근데 그 안에 낡은 북이랑 종, 촛대, 그리고 집 인형이랑 부적들이 많이 있더라고. 그리고 작은 장롱 같은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, 문짝에는 열지 마시오 라고 한자로 써 있는 거야. 외삼촌은 그걸 보고 웃으면서,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, 참나 이런 걸 왜 써? 이렇게 막 이렇게 꿍시렁거리더니 문을 그냥 열어버렸어. 그 안에는 헌 옷가지 하나랑 낡은 머리끈, 그리고 검은 돌멩이 3개가 있더라고. 우리는 이게 뭐야 하면서 웃었는데, 그날 밤부터 외삼촌이 이상해진 거야. 전화를 안 받길래 외삼촌 집에 가봤더니 거실 한복판에 혼자 서서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고 있길래 가까이 가보니까 그 말이 무슨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고 무슨 방언 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. 비는 내려야 돼, 거기서 못 나오게 해야 돼, 그래야 안 따라오지. 계속 이 말만 하는데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눈은 허공만 하염없이 보고 있었어. 결국 응급실을 데리고 가고 정신과 검사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. 그날 밤 외삼촌은 갑자기 집을 나가서 할머니 신당으로 걸어갔고, 그 안에서 자기 머리를 벽에 박고 있었다고 해. 그 뒤로 엄마가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상자 얘기를 꺼냈는데, 할머니 얼굴이 확 굳으면서, 그거 왜 열었어? 그게 따라온단 말이야. 내가 그 애를 어떻게 묶어놨는데, 그 돌 3개로 못 나오게 해놨는데, 이러시길래 엄마가 그 애가 누구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어. 1990년대 후반, 그 동네에 중학생 여자애 하나가 실종됐었대. 장마철이라 실종인지 아니면 실족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, 며칠 뒤 마을 뒷산에 있는 신당 옆에서 반쯤 썩은 채로 그 애가 발견됐다고 해. 죽은 위치가 너무 이상했고, 그 애 몸에 무당한테만 쓰는 부적이 붙어 있어서 경찰이 할머니를 의심하기도 했대.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됐고, 그 이후론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은 거지. 근데 할머니 말로는 그날 이후로 그 애의 귀신이 신당 안을 떠돌면서 계속 구판을 흐트러뜨리고 외지에서 온 손님들한테 붙기 시작했대. 그래서 결국 그 애가 남긴 옷가지랑 머리끈을 괴짝에 넣고 부적으로 묶어서 돌로 눌러서 가뒀다는 거야. 근데 우리가 그걸 열은 거지. 돌도 옮기고 부적도 찢었고. 그 이후로 외삼촌은 한동안 병원에 있다가 천천히 정상적으로 돌아오셨어. 그리고 그때 가끔 병문안을 가면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고. 그 계단 내려오면 안 돼.
문 닫아야 돼. 나 불렀잖아. 나 불렀잖아. 그리고 삼촌은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신당 앞에 있는 계단을 맨발로 내려오는 여자를 본다고 해. 머리는 길고 옷은 흙에 절여져 있고 입이 안 보이는 여자애를. 근데 항상 똑같은 말만 한다고 하더라고. 왜 꺼냈어? 라고.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. 두 번째 괴담, 빈소 옆 작은 문. 이건 내가 2004년 봄 22살 때 겪은 이야기야. 그때 우리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어. 삼촌이랑은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.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셨고 가끔 나한테 술 한잔 사주시던 분이라 장례식장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었어.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 산 아래쪽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 건물도 꽤 낡았고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하더라고. 우리는 1층 왼쪽 구석에 있는 2호실을 배정받았는데 복도 맨 끝이라서 옆에 다른 빈소도 없었고 화장실이랑 주방, 창고 같은 게 붙어 있었어. 그렇게 첫날 밤 삼촌 사진 옆에 향을 올리고 상주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밤새 지키기로 했는데 나는 사촌 누나랑 같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당번이었거든. 그 시간이 되니까 빈소 안엔 우리 둘밖에 없었고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대기실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. 빈소 안에서 이상하게 찬 기운이랑 향 냄새가 느껴지는 거야. 누나는 기도문을 중얼거리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괜히 무서워서 벽에 붙은 액자 같은 걸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빈소 옆에 있는 작은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라고. 그 문은 직원들이 음식을 가져오거나 이제 정리할 때 쓰는 창고 출입문이었거든. 우린 사용하지도 않았으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지. 나는 바람 때문에 열렸나 하고 문을 닫으러 다가갔어. 근데 문틈 사이로 사람 손 같은 게 쓱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야. 살짝 검고 마른 손에 사람 손 같았는데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. 나는 한참을 그대로 얼어붙었고 누나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겨우 입을 떼고 말을 했지. 아니야.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려서 라고 했더니 사촌 누나가 일어나서 문 앞까지 와주더라고. 그리고 같이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린 문을 잠가두고 제자리에 다시 앉았지. 근데 그 후로 향이 계속 꺼지는 거야.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향이 반쯤 타다가 툭 꺼지더라고. 3번 정도 그랬는데 3번째 꺼졌을 때 누나가 갑자기 귀를 틀어막고 웅크리는 거야. 그러더니 혹시 안 들려? 저 안에서 누가 울고 있어. 계속 나 여기 있는데? 라고 속삭여. 이러더라고.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창고 문으로 다시 시선이 갔는데 그 문 밑 틈으로 검붉은 물 같은 게 천천히 새어나오는 중이었어. 나는 정신없이 상주 대기실로 뛰어갔고 직원 몇 명이랑 돌아와서 문을 열어봤지. 근데 그 안에는 곰팡이가 낀 제사상 하나랑 진한 향냄새만 퍼져 있었어. 직원이 말하길 그 창고가 예전엔 분향실이었는데 어느 유족이 안 좋은 일을 겪고 이제 폐쇄한 방이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방을 마지막으로 썼던 분이 여자였는데 상을 지키다가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대. 그 이후로 그 방 문만 열면 다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냥 잠가둔 거라고 하더라고.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향이 계속 꺼졌던 이유, 손이 보였던 창고문, 누나가 들었다던 속상임, 모두 설명이 돼버린 느낌이었어.
그날 이후 삼촌 영정사진 속 얼굴이 조금씩 변해 보였다는 사람도 있었고, 어떤 조문객은 빈소에 왔는데 상주가 아닌 이상한 여자가 인사를 했다고도 했어. 장례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작은 문이 꿈에 나왔는데, 문이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 말해. 여기 나도 아직 있어요. 라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. 일단 첫 번째 괴담은 가끔 장난으로 신당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 여자 몸에 부적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. 뭐 좀 안 좋은 무당이 장난을 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살을 맞은 건가 싶기도 하고, 너무 기묘한 괴담이었어. 아무튼 신당은 꼭 조심했으면 좋겠고, 두 번째 괴담은 장례식장 쪽에서 이건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. 장례식장이 귀신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빈소에 있는 건 삼촌한테도 안 좋고 유가족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. 아무튼 그 여성이 좀 좋은 곳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고,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.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.